이제 그 새로운 작물 전환을 했을 때 농가 수익이 오히려 30% 정도 증가를 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도전이라는 거는 뭐 실패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TV입니다. 오늘은 그 고소득 작물과 그 틈새 작물로 어느 게 좀 적합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걸 많이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농사를 짓는 것도 결국에는 그 수입이죠, 수입. 결국 사업입니다, 사업. 뭐 농사를 져가지고 농산물을 뭐 이렇게 뿌듯하게 만들어서 뭐 만족한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판매 전략을 짜가지고 결국 수익을 얼마만큼 올리느냐, 결국 하나의 사업인데 2024년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하시던 작물을 재배하셔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작물 전환을 했을 때 농가 수익이 오히려 30% 정도 증가를 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젊은 농가들이 기농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게 돈이 된 작물인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 해가지고 어떤 게 돈이 된 작물인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작물 전환이 예전보다는 되게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샤인머스켓이 과거에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작물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기농하면은 대부분 딸기로 기농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가 수익이 그만큼 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수입, 딸기를 팔았을 때 나오는 전체 매출을 봤을 때는 보통 200평 기준을 했을 때 4천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매년 수익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아사이베리라든지 이런 작물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단가가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지만 그 품질이나 그 맛을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블루베리도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색삭삼 등 특용 작물, 예전에는 뭐 인삼이나 이런 걸 많이 소비를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금산에 인삼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또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상인들도 매입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가 아무래도 좀 저렴한 색사쌈으로 좀 넘어가는 형태로 이루고 있고,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전 5년 사이에 시장이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이 유입이 되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을 더 높여주고, 그리고 또 노동력도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팜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다 보니까 보조사업 없이는 달려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도 이제 틈새 시장이 공략이 있는데, 틈새 시장 중에서도 이제 도시농, 소규모로도 충분히 소득 가치를 낼 수 있는 작물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요 작물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각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좀 의외로 나왔어요. 일단 딸기, 뭐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색사쌈, 허브류 이렇게 해서 좀 작물이 나왔고, 뭐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농에 이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시바르당 이제 300평이죠. 하우스 2동에 순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분들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건 좀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월등히 많이 남기는 분도 계시고요. 이건 우리나라 평균치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히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5위가 굉장히 높은 작물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재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익성으로는 딸기보다는 좀 더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그 블루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식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소비가 꾸준히 일어나고 또 가공품으로도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일단 수확을 하게 되면은 타 작물보다는 이 결과물 한 주당 몇 킬로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이제 상인이나 이제 마트에서 봤을 때 품질에 대한 균일성은 타 작물보다는 좀 유한 편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제가 많은 농가를 만나보다 보면은 유독 타작물보다 방울토마토가 계약 재배라든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유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자체가 이 과피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래도 딸기나 이런 블루베리 그런 작물들보다는
자동화 시스템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 색사쌈, 약용 작물인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많이 실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확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그만큼 돈의 회전이 빠르다 보니 고부가 가치로 좀 색사쌈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 외로 뜨는 작물, 이제 도시농이죠. 정말 저희가 농업에서 많이 허용되지 않는 작물이 허브류인데, 허브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농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질, 또 제가 좋아하는 애플민트, 이런 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규모 재배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농으로 많이 활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가치 작물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제가 좋아하는 작물이 아니고 제가 가진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농장 환경이라든지 제가 이제 지을 수 있는 규모라든지 그 지역적 특성과 거기서 유통할 수 있는 게 과연 딸기가 맞는지 방울토마토가 맞는지, 각 지역별로 보면은 다 모든 작물이 강한 게 아니고요. 어느 지역은 어떤 작물이 강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작물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작물 선택도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거의 시설 하우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또 고부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또 이제 틈새 작물이 또 있습니다. 작기 중에 쉬는 작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틈새 작물이 지금 새로 뜨는 작물, 좀 많이 기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물이 백향과, 기농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좀 많이 재배하는 게 백향과입니다. 이제 패션으로 친한 작물이고 이제 주스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나가고요. 또 수확도 1년에 2번 되고 있고, 지금 백향과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농가분들의 수익 창출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7,500만 원 정도를 매출로 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한 소비가 있는 와사비, 와사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많이 도전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용버섯, 특히 이제 표고나 이제 새송이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 사용량을 거의 대부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요. 제가 아시는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농약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특용버섯 재배를 하시고 또 생각보다 수익성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거는 정말 이거 재배하시는 분 계시면은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샤프란입니다. 향신료인데 향신료 중에서도 가격으로 봤을 때 거짐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고요. 샤프란을 키울 수 있는 재배 기술만 있다고 하시면은 소규모 면적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샤프란 재배하시는 분들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뭐 높은 수익률이겠죠. 수익률이 있고 또 시장에 대한 다양성, 이런 작물들 중에서 이제 브랜드가 또 용이하다는 거. 단점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왜 대부분 시설하우스고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재배 기술, 이 재배 기술도 생각보다 돈이 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재배 기술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배 기술도 좀 들어가는데 좀 힘들고, 또 팔로 이게 뭐 잘 걸리면은 잘 팔리는데 이런 특수 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팔로나 그 거래처 확보가 돼 있어야 그래 처음에 이제 그 크게 문제 없이 좀 판매하는데 좀 고가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성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 이제 그 관리 체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색사쌈, 허브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빠른 회전, 결국 돈의 회전이 빠른 건데 이것도 이제 판로 확보에 대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백향과나 와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틈새 시장을 맞다면서도 재배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가서야 됩니다. 진짜 수학 1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농사를 선택을 하고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기술 투자, 돈이 되는 작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설하우스와 어떤 기술, 스마트팜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술 투자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안정 작물을 키워가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시장 조사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작물이 이쪽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은 유통상으로 여기를 좀 잡아놓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충분히 익히셔야 됩니다. 이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어떤 이제 부가가치적인 전략을 또 병행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농업 수입을 올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이제 품질 관리, 그다음 마케팅 능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의 활용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품질은 기본적으로 따라가 주어야 나머지 부분이 자연적으로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스마트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를 기본을 갖추다 보니까 재배 기술이 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습도나 광도 관리. 지금 올해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오고 대기가 습하고 한 환경 속에서 이 비를 막아주고 안에 대기 습도를 관리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품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생각 외로 스마트팜이 기술력도 정말 중요하지만서도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라든지 여성분들도 좀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가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처음에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생각 외로 다가가기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하나는 이제 시설 비용 문제인데, 이제 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물이 지금 뜨고 있는 작물들이고요. 그 틈새 작물도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작물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중에서 데이터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부가 가치가 된 작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작물 재배에 대해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이만 재배를 했는데 오이 수익성이 괜찮아요. 오이를 당연히 재배하는 게 맞는데 오이를 재배해도 저랑 재배가 안 맞아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계속 굳이 오이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작물도 고려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나 지금 이제 소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그 작물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는 젊은 농가들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항상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수익성을 알아보고, 이 시장 트렌드를 계속 알아보고, 이 전반적으로 이걸 알아보고 나서 내 작물 선택을 해야지, 옆집에서 이거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농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작물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도전이라는 거는 뭐 실패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지역별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정해주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농민이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껏 재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전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좀 고수득 농업이 될 수 있게 다시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날씨가 더워졌는데 또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도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물 선택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요. 함께 성공하는 농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